부모노로더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이 돈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최근에 어려웠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가 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약세 구간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전초 단계 정도는 밟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장 동향 간단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기존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뭐다? 영국의 감세한 정책이 나오면서 다들 유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에서 뭐 대안도 없이 어떻게 자금을 집행하겠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감세안을 내놓으니 이거 영국에서 그러면은 유동성을 또다시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모두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 돌발 악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찰나에 뭐가 나왔습니까? 러시아의 핵 전쟁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미국의 CPI, PPI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 바닥을 좀 완성하는 구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보시면은 한 차례 추가적으로 밀리고 이중 바닥 완성해서 이제 막 힘을 내기 시작하는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초기 단계 정도는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 하락 추세선 보이시죠? 이 하락 추세 밴드 사이에서 우리 증시가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발 악재로 인해서 한 차례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죠? 지지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 지지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줬어요. 자, 그럼 지금 해줘야 되는 게 뭐다? 지지선을 이탈했으니까 다시 돌파해야 된다. 자, 이 하락 추세 밴드, 이 상단까지도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구간 넘어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한숨 돌렸다 싶으려면은 2300포인트. 2300포인트까지만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 우리 지수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으셨죠. 600만 주주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느냐, 기존에도 저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봄부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밀릴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는 전략 대신 단기가 아닌 한 2, 3년 정도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만 매매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다.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은 삼성전자 시총 400조를 들어 올리기에는 시장이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T 투톱을 다 포함하면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400조였죠. SK하이닉스가 80조였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또 50조였습니다. 그러면은 530조를 들어올릴 만한 시장에 수급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수급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때문에라도 못 간다 라고도 명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당장은 안 된다. 오히려 지수가 밀리면 더 밀렸지, 인덱스가 빠져나가면은, 우리 지수를 판매하고 외국인들이 큰 손이 빠져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더 밀리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항상 대안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드렸던 종목이 SNS텍이었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종목인데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미세 공정 중에 EUV 공정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EUV 공정의 블랭크 마스크 쪽을 내년부터 강력하게 양산을 해서 실적에 드라이브를 걸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펠리클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자, 노광 장비 중에서 ASML의 노광 장비가 굉장히 지금 가격도 높고 실제로 생산 대수가 제한적이라서 이 노광 장비가 고장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에 막을 하나 까는데 이 펠리클을 이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펠리클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9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그래서 SNS텍이 작년에 벌써 1년이나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 나온 기술력은 투과율이 82%. 기술 격차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에서 2년 연속이나 수백억 원씩 이 SNS텍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하겠습니까?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니 투자를 해서 빠르게 지체 없이 개발을 하게끔 만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로 공급 계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이죠.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 SNS텍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이 21,000원 이하에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다. 21,000원만 회복되면은 이 종목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30%가 넘는 수익률. 삼성전자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내려갈 때 이 종목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도 물론 다시 또 저렴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종목, 지난주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반도체주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 SNS텍도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유동성 축소나 이런 긴축 우려감으로 해서 같이 밀려서 그렇지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다. 제 기준에서는 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밸류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우스 칩리스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13,000원 초반 구간, 13,000원 지지력 테스트까지 너무 예쁘게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종목이었죠?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교육해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그러다 보니 긴 교육 영상도 좋지만 바쁜 구간의 장중에는 짧게 보는 이런 쇼츠 영상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1분 이하짜리 영상이죠.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AD 테크놀로지 명확하게 공개해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원래 고객사는 TSMC였다.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50% 중반대의 점유율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고 미세공정으로도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아직까지는 뭐 제일 뛰어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진 TSMC, 대만의 TSMC가 공급사였는데 삼성에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우리 반도체 비전 2030을 보아라. 우리한테 계약을 변경하지 않겠냐 해서 미러를 통해서
TSMC에서 삼성으로 고객사를 변경을 한 업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그래서 M&A 그리고 업황이 회복되는 기대감까지 같이 모으고 있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였죠? 16,000원 돌파하면은 아주 좋은 구간이다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16,000원을 넘어간다.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새로운 상승 구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는 16,000원, 2차 목표는 제가 좀 크게 잡아드렸죠. 27,000원까지도. 사실 이 이상도 보는데 기간에 따라 달린 거니까요. 1차적으로는 16,000원을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노리는 거겠죠. 휴식도 중간에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만에 벌써 36.64%.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 아닙니까? 반도체주 다른 종목 이렇게 올라갔나요?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끼시겠죠? 시장에 따라서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에 좋은 종목들 많이 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계속 하락만 하고 제대로 된 반등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을 가져다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편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저희 돈줄 종목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AD 테크놀로지로 이번 주에 수익을 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대응 방법 간단하죠? 나는 이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16,000원 유지하면 1차 저항이었죠. 16,000원을 유지하면 보유하고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왜? 이미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여유롭게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셔도 되고, 나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 강력한 수익을 봤으면 이 종목이 쉴 거라고 생각한다.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내일 자 13,000원에서 16,000원이죠. 자, 3,000원 단위죠. 구성해 드린 게. 그러면은 그 다음 저항도 3,000원 단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음은 19,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6,000원과 19,000원의 중간 저항이 17,500원, 오늘 걸렸던 자리입니다. 내일 17,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면 되고, 단기로 노리시는 분들 보유하시면 되고, 17,500원을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건드려는 주겠죠.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하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강한 종목이어도 언젠간 쉴 거 아닙니까? 우리도 100m 전력 질주를 열심히 뛰고 나면은 다리 아프고 그리고 숨도 가쁘고 하니까 다리 마사지하고 심호흡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주가가 휴식을 취할 때는 쉬게 놔두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17,500원을 치고 달린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는 19,000원까지 보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가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포트폴리오 오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하단에 있는 노란 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 방금 소개해드렸던 짧은 쇼츠 영상도 다 올려드리니까요.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구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종목이죠. 카카오. 주말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다들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셨습니다. 대국민 사과문까지 올라왔을 정도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카카오 화재에 대해서 저는 지금 강제 장기 투자 중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 중이신 분들 말씀이시겠죠. 자, 그런데 이번 화재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우는 표정까지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엄청난 폭포수죠. 엄청난 폭포수를 그리면서 거의 원사이드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워낙 많이 상승해서 내려갈 자리가 큰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이 지난 정권 때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사실 쪼개기 상장부터 시작해서 골목상권 침해까지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권 말기에 국정감사에 올라가고 모든 화살이 카카오로 쏠렸지요. 자, 그러다 보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기, 성장주에서 자금이 또 빠져나가는, 또 미국의 플랫폼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카카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점을 좀 다져야 되는 구간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불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노란톡. 네. 이 메신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메신저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죠. 받을 상대방도 같이 사용을 해야 되죠. 이게 다 타사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옮겨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장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기능이 또 복구된 다음에도 일부 제한적이었죠. 순차적으로 복구됐으니까요. 그래서 타 메신저로 일시적으로 변경을 했다가 혹은 두 개를 같이 쓰는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메신저가 국민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신저 없으면은 연락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메신저를 그냥 이렇게 옮겨서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고 이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고 하는 정도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저희 부모님 세대 위에 분들까지도 편안하게 쓰세요.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 하셔가지고 나이 80대, 90대 분들도 카카오톡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메신저는 크게 타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 금융 서비스 쪽, 카카오 뱅크나 페이 쪽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뱅크랑 페이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카카오그룹 아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뱅크런 사태까지는 아니어도 금융 서비스는 뭐가 중요합니까? 금융 서비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뢰. 여러분들 보통 저축은행이 있다라는 거 아시지만,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 아시지만 다들 1금융권에다가 거래를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내 자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신뢰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뢰에 약간 금이 갔는데 금이 간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큰 타격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카카오 그룹 중에서 카카오는 그래도 워낙 지금 5만 원 이하면 너무 싼 가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1차로 7만 원, 2차로 8만 5천 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더 밀리더라도 흔들더라도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왜냐?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하락은 제한적이었으니까요. 자, 대신 이 금융 서비스 관련주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은 굳이 저는 관심 갖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안전해지면 그때나 생각은 해보겠는데 지금 그때도 아마 당분간은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종목 외에는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교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벼운 종목으로 해서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일부라도 손실을 케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후에라도 카카오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겠다, 시장에 맞는 종목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첫 번째 돈줄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시장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카카오 화재 이슈로 해서 반사이익 수혜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써놨는데 애플페이 관련주기도 해요. 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을 하죠. 카카오페이를 대체해서 애플페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폰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강력하게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다음날 손바뀜이 일부 나오고 오늘 휴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휴식 취하는 구간에서 16,000원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6,000원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봐야 한다. 단 내일 16,00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6,000원 아래에서 시작한다. 기다렸다가 16,000원 회복하면은 종가로 회복하면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밀리는 걸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하락이 좀 정체되면 이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구간, 예를 들면 한 절반보다 약간 아래지만 15,000원 정도를 유지해 주는지 이런 구간을 좀 지켜보시고 양봉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매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명만 알아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알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방송 끝나면은 바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바로 입장하셔야겠죠. 자, 지금 스마트폰 어플,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바로 링크가 뜹니다. 터치해서 4989 잘 사고 잘 팔아야겠죠. 그래서 4989 코드번호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번호 지금 안내되고 있을 텐데요. 샵 3989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신 이 태조 이방원 지금 사도 될까요? 맞습니다. 기존 주도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목들 한번 보면은 기존에도 저희가 방산주, 우주항공 테마 함께 엮여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0%가 넘는 94.84% 수익이 났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매매 방식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기존에 제가 어떻게 포착해 드렸느냐.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었느냐? 아니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호재는 바로 누리호 발사 성공입니다. 악재는 아니죠. 누가 봐도 호재입니다. 그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한 업체니까요. 자, 그래서 분명히 호재인데 왜 밀렸느냐라고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선반영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선반영일까라고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알려드렸죠.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선반영돼서 밀리는 거는 미리 이 호재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자, 어디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존에도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던 종목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요만큼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원점으로 돌아간데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도 이만큼 내려왔다가 그래요. 좀 양보해서 5만 원까지 내려와도 이 구간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선반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밀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시장 영향력. 시장이 이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 6월 달에 수급이 이탈하고 그리고 FOMC 그때 엄청난 점도표가 나오면서 엄청난 이제 위화감을 조성을 했었죠. 주식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감에 내려온 게 아니냐. 시장의 공포. 이 과정에서 내려온 게 아니냐. 저는 이쪽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반영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포감입니다. 자, 시장의 공포 때문에 내려왔다. 수급 때문에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언제 가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만 원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와도 그래 여기까지 인정해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한다?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공포 구간은 그 심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락할 때는 바닥을 먼저 예측하지 말고 내려가면은 언젠간 멈추게 됩니다. 멈추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들께 이 5만 원을 바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이탈한 구간은 트랩이 된다. 함정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손절하세요 해놓고 나서 바로 회복시켰으니까 오히려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 그럼 45,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5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텐데 5만 원을 돌파하면은 이 구간이 트랩이고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하러 이중 바닥이든 역헤드앤 숄더든 형성하러 내려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까지 짚어드린 후 움직임 어떻게 됐습니까? 45,000원 지지 받았죠. 이 구간도 이탈했다라고 45,000원 회복할 때 보는 거다라고 설명드렸고요. 1차 반등 4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매도를 한 후에 기다린다. 어디? 45,000원을 지지를 받는지 혹은 이탈했다 회복하는지 이 구간인 거예요. 이탈했죠? 회복할 때 매매하는 겁니다. 자, 짧게 한 12% 정도 챙겨놓고 12, 13% 정도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 타이밍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회복할 때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94.84%. 그러면 앞에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니 100%가 넘는 수익률이죠. 저희가 그냥 매수 포인트부터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100%도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누리신 겁니다. 자, 방산주가 왜 대장주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85%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대로템 어떻게 됐죠? 이 종목도 분명히 폴란드
이 무기 수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 시장 영향력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우주항공하고 방사는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우리나라에서 이 두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과 맺었던 미사일 지침 때문이다. 거리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무게 제한이 있었다. 거리 제한보다 무게 제한이 더 큰데 무게 제한이나 이런 제한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해제됐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주강국이 될 발판은 마련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했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그냥 테스트만 하고 바로 성공, 테스트하고 바로 성공이죠. 그럼 기술력은 기존부터 갖추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지침 해제만 해봐라. 우리가 바로 기술력 자랑하겠다라는 이런 기술력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칼날 아직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면 2만 원이라도 회복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18,000원까지 내려와서 지지받는지 이탈했다 회복하는지 보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락할 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거기까지 내려가면은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저점은 심리가 잡는 거예요. 18,000원이 아무리 지지선이었다라고 해도 이 구간은 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5,000원 이탈했다 회복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현대로템 또한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회복, 그리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수 구간을 한 번 더 주죠. 18,000원 흔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멋진 85.59%라는 멋진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도 완벽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 32,500원 이 구간을 넘어가면 보유하는데 아니면 정리한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길게 들고 가고 싶어도 보유를 하고 싶어도 31,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릴 수 있으니까 기다리셔야 된다. 매도하고 기다리자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왜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IG 넥스원 65%.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앞선 두 종목으로 설명 다 됐죠. 어떻게 됐다? 떨어지는 칼날 7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깔끔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7만 원을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이탈하면 매매가 아니에요. 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바닥은 하락을 정체되고 최소한의 구간까지 올라와 줘야 바닥이 형성된다. 그런데 매매 기간을 한 번 더 줬죠. 이중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바닥 시그널 중 하나 이중 바닥. 그리고 바닥 시그널 중에 트랩을 완성했다라는 것. 이중 바닥 트랩 패턴.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패턴입니다.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65.9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역시나 노란톡에서 저희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럼 방산주 지금 사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간단하죠? 방산주 지금 사도 됩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그냥 대표 종목 사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에요. 왜? 지금은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전쟁에 대한 위험이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돌바락제만 없으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먼저 자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그냥 이 종목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업종 대표주. 힌트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정도면 뭐 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노란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현재 59,4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00원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 구간부터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왜? 목표치가 7만 원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 85,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번 주에도 뭐예요? 전일 천무 폴란드에서 구매 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속 구매 계약이 나와요, 여러분. 계속 구매 계약이 나와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입장하시면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조이방원에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또 편입을 하셨죠. 반도체 종목에서 편입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은 태조이방원 외에도 이슈가 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도 저희가 시장이 조정 구간인데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던 이 선익시스템 64.55%,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줄 종목으로 소개를 어떻게 해드렸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쪽에서 이중바닥선 움직임, 어떻게 보면 뭐 횡보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력 테스트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정말 편안하게 움직이고 손실권으로 간 적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움직이고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준 종목입니다. 60%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8월 중순부터 이 구간은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이었죠. 이런 구간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겁니다. 만세의 영웅이 탄생하듯이. 그래서 자, 이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 자 보시면은 어려운 구간을 다 이겨내고 강력하게 연속적인 수급을 이뤄냈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끝난다 안 끝난다? 아니다. 반등이 나온다. 매도할 자리를 준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소개해드렸죠? 같은 XR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한 6,400원 아래 6,390원인데 6,500원 회복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로 이렇게 18.94%라는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수익을 올려드렸죠. 이게 바로 수급과 이슈가 뒷받침됐을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단기적으로 살려주고 최근 어려웠던 시장에 이 힘들었던 포트폴리오를 일부 손실을 채워주는 이런 종목인 것입니다. 남들 손실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 종목을 이렇게 빠르게 순환해서 일부라도 손실을 메꾸고 챙겨놓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나는 손실을 이미 회복해 놨으니까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 전환시켜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이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 하락장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천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제가 다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3D 카메라. 이것도 기존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눈치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기존에도 돈줄 종목으로 소개해 드려서 좋은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이지요. 자, 이 종목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 중요한 위치 12,000원 구간을 돌파했느냐, 지지력 테스트 받느냐, 유지하느냐 사이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종목은 내일, 오늘, 내일 해서
이 12,000원 구간 아래에서 시작한다, 기다리세요. 12,000원 아래에서 시작하면 기다리세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중간 한 11,000원 구간 정도 전후되는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000원 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유지가 된다, 12,000원 위를 유지해주면 그냥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목명만 알아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종목명은요, 요즘 개인 투자분들 너무 스마트하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 때문에 저희를 찾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는 것들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노란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은 영상까지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을 켜고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 돈줄 포트폴리오 완성해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3종목이나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 종목을 제가 보통 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짧은 영상이라도 계속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매주 당분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기존처럼 조금 줄여서 한 2종목, 3종목 이렇게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줄 종목 차량 경량화주입니다. 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으로 지금 업종을 거의 변경하다시피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이죠. 자, 기존에는 이 종목명 뒤에 오토모티브가 붙었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 아실 겁니다. 엔진이나 뭐 변속기 쪽으로 해서는 다른 곳에 뭐 수주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독삼사부터 시작해서 독일은 뭐 아주 뭐 자동차 쪽으로는 프라이드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의 제품 변속기는 독일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엔진 관련된 변속기 관련된 쪽에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뒤에 오토모티브를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고 차량 경량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우리는 사업 분야를 시대에 맞게 변경해 나가겠다. 기존에도 아주 좋은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다음 기술력으로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려운 쪽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관련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현재 이 3,500원 아래쪽에서 한번 트랩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3,500원을 유지해 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4,000원을 넘어가서 우상향을 그리는 방법. 이게 빠른 방법이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못 올라가고 이 3,500원 살짝 다시 이탈해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중바닥과 트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인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관찰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오늘 3,500원 유지한다? 매매하시면 됩니다. 3,500원을 슬쩍 이탈한다? 기다렸다가 3,500원 회복될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 명료한데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항상. 왜냐하면 제가 매수는 뭐라고 하죠? 매수는 기다림의 영역이다.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는 걸 가장 불안해 하십니다. 내가 빠르게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특히나 손실 구간이면 더더욱 마음이 급해지시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이탈한다? 기다렸다가 회복될 때 매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타이밍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개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육개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달도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다음 달에 뭐가 있죠? 원래는 6월에 있어야 되는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축구 행사 월드컵이 이번에는 카타르 기후 때문에 11월에 열립니다. 11월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동영상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쪽에서 한번 크게 행사가 있을 것이고, 이런 육개 관련주들 역시 축구엔 치킨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육개 관련주 그리고 치킨에는 뭐가 또 따라오죠? 주류가 따라오죠. 맥주 같은 주류가 많이 따라오죠. 그러면은 해당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미리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게 일정이 정해져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미리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가 3,175원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어중간한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양봉 실어주면서 강력한 거래량과 양봉이 나왔죠. 양봉 상단에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래 꼬리 달았죠.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켜주죠. 그럼 이 종목은 3일 동안 이렇게 상단에서 지켜준다는 거는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밀려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내일 만약에 횡보 구간에서 시작한다 혹은 살짝 강보합에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저항은 3,500원이고 3,500원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4,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모든 돈줄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지금 이 방송을 마치고 저희 노란톡방에 짧은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대응 방법, 목표가 다 올려드리니까 그 매매 대응 방법 꼭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샵 3989 쪽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지금 카메라 어플 바로 켜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여러분들을 위한 돈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